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1교시 두 번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조사론, 그중에 실험 설계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고 또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각본으로서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사전 각본으로 조사 설계. 이 조사 설계에는 탐색적인 조사 설계도 있고 실험적 조사 설계도 있고 등등 다양한 조사 설계로 나눠봅니다만은 우리는 실험적 조사 설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목차를 잡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각본이 짜지게 되면 사전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렇게 6개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설계나 실험 연구 설계를 가지고 온다면 바로 실험 연구란 뭐다? 실험 연구를 우리가 설명했던 복습을 해보면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독립변인을 우리가 실험 저치, 실험 자극 또는 실험 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가 실험 변인, 즉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종속 변화가 도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설계, 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 그 변화가 진정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나 그 설계를 실험 연구 또는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그 화두가 끄집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본질적 타당도라고 할 수 있는 실험 연구의 타당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나눠보는 가운데 그걸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느냐,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제대로 구별해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3대 전제 조건, 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3대 추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시간적 선행성, 공통변화,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적 선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난 다음에 종속변인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시간의 순서성을 말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반드시 종속변화의 변화가 있기 전에 연구자는 독립변인을 먼저 조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통변화. 독립변인을 가미하게 되면 종속변인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독립변인, 실험변인을 가미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연구에 이미 원초적 불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가설 배제는 결국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종속변인의 변화가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니면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즉 다시 말해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변인 이외의 기타 변인, 위생변인은 대부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합니다.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통변화 비교, 경쟁가설 배제, 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종속변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변인,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집단, 그 집단을 우리는 실험집단, 연구집단이라 하고,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독립변인이 가미된 집단과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 통제집단, 통정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실험 목적의 실험집단과 비교 목적의 비교집단,
다시 말해서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동질적 두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의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순수하게 알아보는 실험은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순수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험 집단과 종속 집단을 본래의 의도, 연구자의 의도대로 하나의 집단을 추출해 놓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다시 말해서 실험 집단과 의도가 가미된 실험 집단과 기타라고 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을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두 집단을 비교해서 거기에 통제 집단을 말하자면 이질적으로 구성된 통제 집단과를 비교를 해서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험 설계, 이 실험 설계에서 비교 집단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무작위로 추출할 수도 없고 또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말하자면 경쟁가설 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어떤 변이를, 어떤 자극을 제시해서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것은 전실험 설계 또는 앞설선자를 써서 선실험 설계, 또 일부에서는 원시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래에는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의 비교만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근자에 들어서는 전실험 설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앞서서 이 보면은 실험 설계라고 할 때 실험 설계. 그래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존재하기는 하느냐. 그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내적 타당도와 그리고 이런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다른 현실에서도 일반화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유의적 타당도 두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를 실험 연구,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실험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도 높고 동시에 유의적 타당도도 높은 실험 설계를 좋은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노트 정리해본 것처럼 내적 타당도와 유의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험 연구란 실험실 연구처럼 독립변인 외의 기타 변이를 전면 배제하고 오직 독립변인 하나만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립변인 말고도 수없이 많은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인의 영향력 하나만을 가지고 접근한 내적 타당도의 이런 실험 설계는 밖에서는 현장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고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 타당도는 극히 낮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의적 타당도는 낮다라고 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 설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실험 설계를 보면 이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 설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확인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도 높이고 동시에 이를 어떻게 하면 유의적 타당도도 높여볼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할 때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은 3대 추론 조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규명을 위한 3대 추론 조건을 구비해야 되죠. 3대 추론 조건. 다시 말해서 시간적 선행성과
공통 변화와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를 이끌어가야 할 겁니다. 시간적 선행성을 조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공통 변화를 독립변인이 가미되었을 때 종속변인의 변화가 있기는 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 독립변인 이외의 기타 변인은 가능한 한 전면 배제한다는 것을 통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3대 추론 조건, 3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두 집단의 무작위, 동질적 구성,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무작위 추출이라고 그러죠. 무작위란 말을 씁니다. 무작위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실험 설계의 유형으로서는 진실험 설계, 그냥 연언적인 진실험 설계를 우리는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순수 실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종류에는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도 있고 사후 집단 통제 집단 설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요인 설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큰 걸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에 준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준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유사 실험 설계. 이 유사 실험 설계로서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 유사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가 되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질 통제 집단 설계도 있고 이질 통제 집단 설계, 또 시계열 설계 또는 복수 시계열 설계 등이 존재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전실험 설계는 이것을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 등으로 오는데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도 있고 단일 집단 선후 검사 설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비교 정태 실험 설계도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두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의 구성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그리고 어떠한 집단의 독립변인을 가미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실험 설계 그 자체가 알아내고자 했던 독립변인의 영향력만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당연히 독립변인 말고도 이미 유사 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연구자의 의도라고 하는 독립변인 이외의 변인을 가미해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가설 배제라고는 통제력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순수 실험 설계보다 유사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적 타당도는 현장 가능성은 반대로 높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적 타당도와
요율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실험 설계 또는 원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3대 추론 조건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정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독립변인이 먼저 가미되고 나서 이러한 것들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말해서 어떠한 것도 이 인과관계 규명할 3대 추론적으로도 구비되지 않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적 구성이라는 무작위 추출 자체도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비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비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실험 설계는 어찌 보면은 어떠한 문제를 가설을 검증하고 문제를 파헤치기보다는 도대체 제시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한 사전 검사, 파일로트와 같은 소위 탐색적 조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탐색적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시 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실험 설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험 설계부터. 진실험 설계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다면 진실험 설계는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의 개요는 준실험, 신실험 설계의 개요는 여기는 그야말로 순수 실험 설계지요. 순수 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진실험 설계는 첫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문장으로 쓰겠습니다. 무작위 추출로 분산시킴으로써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말을 쓰다 보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실험 집단, 본 집단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적에 무작위로 A, 무엇이 실험 집단이고 무엇이 통제 집단 아직은 구별되기 전에 A, B 이렇게 무작위로 나눠놓고 거기에서 독립변인, 실험변인을 가미하는 순간 그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불러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산시킴으로써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해놓고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또는 동질적으로 구성해서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실험 설계를 이렇게 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통제가 가능함으로써 경쟁가설 배제, 통제, 즉 다시 말해서 경쟁가설, 배제, 통제가 가능함으로써 그 어떤 경우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그 어떤 경우보다 통제가 가능해서 독립변인 이외에 가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분산시킬 때에는 어느 것이 실험 집단이다, 어느 것이 통제 집단이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A, B, 무작위 A, B 이렇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A 집단과 B 집단을 어느 것을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 말 못하거든요. 그 중에 만약에 B 집단에다가 독립변인, 실험 변인을 가미한다면 그때부터 B 집단을 실험 집단, 그리고 A 집단은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라고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진실험 설계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전형적인 실험 설계 방법으로 실험 설계의 조건, 조작, 위생병수 통제, 또 무작위 추출을 총괄하는 실험 설계이다. 그래서 여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동질적으로 구성하고 그로 인해서 통제가 가능한, 통제해놓고 선 독립변인감이 후 종속변인의 변화 확인, 이렇기 때문에 3대 추론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진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영향력,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험 설계. 또 그런가 하면 순수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디자인의 유형으로서는 거기 보시면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도 있고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4집단 설계도 있고 또 요인 설계도 있습니다.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도 있고 거기 통제집단 거기 보면 통제집단 사후검사 니은번부터 적었습니다.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또는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영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통제집단 앞에 하겠습니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도 있습니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도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두 집단을, 하나의 집단을 이렇게 R, 또 하나 R로 무작위로 배정을 해놓고 분상을 해놓고 처음에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X, 다시 말해서 실험 변인 X를 가미해놓고 실험 변인을 실험 처치를 해놓고 그리고 사후검사를 하게 되면 사후검사 O2 이렇게 이건 사후검사죠. 이때 실험 변인이 가미된 이 R을 우리는 이 R을 실험 집단이라 하고, 실험 변인이 가미되지 않은 본래의 R을 그대로 유지한 집단은 여기는 실험 집단이 되는 거지요. 독립변인 또는 실험 변인 또는 실험 처치가 가미된 R과 본래 상태를 유지한 R, 통제 집단이지요. 통제 집단. 이렇게 해서 소위 독립변인이 가미된 R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가를 본래의 R의 상태와 비교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은 여기 나오는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본다면,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를 보면 여기 R을 그대로 무작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사전검사를 합니다. O1과 O2로 사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사전검사를. 그래 놓고 사전검사를 한 O1을 사전검사를 한 R에다가 실험 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O3로, 그리고 본래 상태를 유지한 O2는 어떻게 상태를 유지, 그냥 O4라고 불러서 독립변인이 가미된 R1에다가 R1과 본래 상태를 유지한 본래 R2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는 문장을 그냥 통제집단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이렇게 제목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통제집단 여기는 니은번이 나와 있지요. 사후검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내적 타당도 저해야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사전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그래서 두 집단을, 하나의 집단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두 집단의 미미한 차이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사전검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집단의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나타난 변화를 본래 상태를 유지한 집단의 시간 경과 후 모습과 비교해서 독립변인 X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또는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 4집단 설계, 곧잘 나오는 거지요. 솔로몬 4집단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는데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1과 2를 가미해서 이끌어가는 검사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양자를 가지고 붙이는 것이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되겠어요. 자, 솔로몬 4집단 설계를 보시면 먼저 무작위로 추출한 R 두 집단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X와 그리고 사후에 X를 가미한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거의 변화가 양자를 비교해서 X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집단을 무작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먼저 두 집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물론 당연히 어떤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나오겠죠. 사전 검사를 내놓고 그리고 나서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사후검사를 이름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이렇게 네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접근해 가는 것은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 근데 이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참 의미는 좋지만 그야말로 철저하게 위상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말하자면 순수라나 진이라는 실험 설계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분리도 어렵지만 그로 인한 그 관리도 어려워서 비경제이다. 이것은 비경제성이 좀 더 정확할 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으나 다소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인 설계가 있습니다.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리을번의 요인 설계가 나와 있죠.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솔로몬 4집단 설계에 보시고 이 중에 이 두 가지는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고 이 두 가지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플러스시켜서 만든 것이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요인 설계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의 영향력,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소위 그 독립변인의 두 개 이상의 영향력의 변이를 분석해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요인 설계가 되겠는데
보통 다른 실험 설계보다는 일반화의 정도가 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학습 효율성에는 종속 변화, 학습 효율성을 봤더니 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는 학습 효율성을 물론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성별에 의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침 식사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성별에 의한 것은 남자 여로 두 개의 변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침 식사는 대식과 소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존재할 적에 두 영향력의 존재성은 어느 것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 사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요인 설계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자세히 들 겁니다. 그래서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의 종류에는 이처럼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솔로몬 사집단 설계와 요인 설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준실험 설계. 여기 나오는 준실험 설계에는 이건 유사실험 디자인, 유사실험 디자인이라고 설명하죠. 준실험 설계, 거기 보시면 집단을 임으로 선정해서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설계 방법으로 집단을 무선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의도적으로 분류한 한 집단과 나머지로 나누어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눈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이렇게 나머지 집단을 나눈 다음에 나누어서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질적으로. 이미 여기 의도라고 하는 한 변인이 먼저 든 거죠. 여기는 독립변인 이의 변수 가미를 변수 개입을 배제시키지 못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통제가 미흡함으로써 독립변인이 이 의도라는 것이 미리 개입된 거죠. 못함으로써 내적 타당도가 낮은 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내적 타당도가 낮은 실험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지만 하나의 집단을 몰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집단을 따로 골라놓고 나머지를 통제 집단으로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학교 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3번에 보시면 피험자들은 무선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 실험 변인 외의 변인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진실험 설계보다 타당도가 낮다고. 이때 타당도는 무슨 타당도? 바로 내적 타당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형을 보시면 당연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이질적으로
반영된 한 집단과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질적 독립변인이 가미되기 전에 이미 이질적으로 나누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이질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사전 사후검사 설계 또는 시계열 설계, 시계열 설계. 자, 이런 등등이 바로 이 준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질 통제 집단 설계 또는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이질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질 집단 설계 또는 이질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를 모두 둔다면 어쨌든 간에 이질 집단은 두 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시작된다는 점에서 독립변인이 가미되기 전에 독립변인 이후에 기타 위생변수를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했어요. 통제가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데는 부족하다.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 설계, 거기 시계열 설계 나와 있죠.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종속변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측정의 시간계열 중간에 실험 처치를 도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사전검사, 시계열 설계한 것은 먼저 사전검사를 계속 O1, O2, O3, O4, O5 이런 사전검사를 계속하다가 한 대상을 가지고 한 대상 추적 조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독립변인 실험 처치를 가미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 것을 시계열 설계라고 합니다. 시계열 설계. 시계열 설계가 있는 것은 비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을 구하기 어려울 때, 통제 집단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제 집단을, 다시 말해 비교 집단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한 집단을 가지고 추적 조사하다가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반복 추적하다가 중간에 독립변이를 가미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추적 조사하는 것을 시계열 설계 또는 시간계열 실험 설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적어도 동일 간격, 동일 횟수의 측정을 필요로 합니다. 동일 간격, 동일 측정, 동일 횟수, 동일 간격, 동일 간격, 동일 횟수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 적어도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적어도 3회 이상, 적어도 5회 정도의 사전 검사를 하고 나서 독립변이를 가미하고, 역시 또 동일 간격으로 동일 횟수의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독립변이로 인해서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시계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간격과 동일 횟수의 측정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3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통제 집단과 무작위 할당이 없는 설계 방식이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비교 집단도 없고, 비교 집단이 올 때는 시계열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험 변수를 조작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독립변이를 조작. 자, 여기 조건, 원시 실험 설계의 조건은 자, 그냥 계유라고 쓰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없다고 해도 비교 집단 부재, 통제 집단이 없을 때 비교 집단 부재, 또 그런가 하면은 실험 변수 조작 곤란. 비교 집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계열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험 변인의 조작 곤란. 그래 시계열 설계는 일정 간격과 일정 횟수에 측정을 한 다음에 독립변인, 실험 처치를 가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실험 변인의 조작도 곤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작위 추출. 무작위 추출 불가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전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비교 집단을 구할 수도 없다. 독립변인을 가무할 수도 없다. 또 그런가 하면 집단 중에서 무작위 추출도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 집단도 없고 조작도 곤란하고 무작위 추출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야? 결국에 3대 추론 조건. 3대 추론 조건이 부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교 집단이 없다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고. 실험 변인의 조작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야말로 조작이 어려운 것이고, 여기는 무작위 추출이 불가하니까 독립변인 외에 다른 변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 본래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깨끗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이 가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독립변인을 가미할 수 없잖아요.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종속변인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집단이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알기 위해서 독립변인 이외에 기타 변수가 최대한 배제돼야 되는데 무작위 추출을 할 수 없으니까 독립변인 말고도 이미 연구자의 의도라고는 또 다른 변인이 먼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3대 추론 조건이 부재 시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특징은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 특징은 탐색적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규명하기보다는 도대체 제시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기 위한 제시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기 위한 사전 예비 검사의 성격을 가진 탐색적 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전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비교 집단이 없으니까 유형으로 단일 집단을 수밖에 없죠.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또 그런가 하면은 비교 정태 검사,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등이 바로 전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 전실험 설계의 종류에서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보통 1회 사례 연구라고 설명을 하는데 1회 사후 검사, 왜냐하면 사후 검사는 1회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일 집단 사후 측정은 사전 측정이 없기 때문에 실험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고 또 위생 변수 그 자체의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도 높고 또 그럼 외적 타당도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있고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도 있는데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명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정태적 비교 집단 또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정태적, 여기 나온 것들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 또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태 집단 비교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이렇게 같이 해서 문장을 바꿔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이런 정도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단일 사례 조사 설계 또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